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평적 권력 준비했습니다. 데보라 그룬펠드 지음, 김효정 옮김. 지은이 데보라 그룬펠드는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심리학 박사이자 사회심리학의 권위자입니다. 자, 수평적 권력 일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권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권력을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권력은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 존재한다. 관계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면 자신을 아무리 작거나 보잘것없거나 무력하다고 느껴도 어떤 역할을 맡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당신이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자. 직관적으로 부모는 자녀보다 윗사람처럼 보인다. 부모에게는 권한이 더 많다. 즉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또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부모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아이들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부모로서 권력을 잘 쓴다는 것은 권위 자체에 기대기보다 권위를 발휘하면서도 아이들의 욕구와 불안을 자신의 욕구와 불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다. 권력의 차이가 중요한 다른 환경이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항상 그렇다고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에서는 연공 서열, 공식 직함, 직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권력이 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상사들이 우리보다 큰 권력을 갖는다. 그들은 우리의 급여, 승진, 업무 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들은 우리를 채용하고 해고할 수 있으며 우리 경력을 키울 수도 망칠 수도 있다. 하지만 하급자도 자신의 가치만큼 권력을 갖는다. 부하 직원이 근면하고 유능하고 헌신적이라면 상사는 대개 그 부하 직원을 만족시키고 싶어 한다. 이 역시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노동력이 부족하고 피고용인들이 쉽게 직장을 떠나 다른 직장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상사가 어느 정도 권력을 갖는다 해도 없어서는 안 될 직원은 이론상 그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다. 남다른 전문 지식과 탁월한 대안을 지닌 소중한 직원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긴다. 어떤 관계에서 권력을 가지려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한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권력을 남용하면 입방아에 잘 오르내린다. 그 결과 우리는 권력을 나쁘게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주 잘 알게 되었다. 집단의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기적인 목적, 특히 집단 구성원들을 희생하면서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권력을 쓰는 경우가 권력 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권력 남용이 언제,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력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연구에 따르면 강력한 권력 동기는 건강하고 유능한 리더십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 큰 권력을 준 것처럼 보이거나 느끼고 싶어 권력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도
확실히 예측할 수 있다. 역할이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 해결에 진심으로 헌신하지 않은 채 휘두르는 권력은 온갖 남용과 부패로 이어진다. 권력은 부패하는 걸까? 부패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런 권력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두 역사가 깊은 질문들이다. 권력의 심리에 대한 내 연구에서 몇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실험실에서 타인들에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조건에 배정되거나 권력을 주었다고 상상하라는 요구를 받은 평범한 사람들은 상황 파악 능력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었다. 머릿속에 권력이 없으면 우리는 사회를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가급적 말썽을 피하며 자기 통제에 힘을 쏟는다. 상황을 파악하고 맥락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생길 결과를 고려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할지 결정한다. 하지만 권력이 생기면 자신의 목표가 더 중요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나 관점을 고려하는 경향은 줄어든다. 권력이 모든 악의 근원이며 권력 남용은 우리 진화 코드 깊숙이 내재된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믿는 사람들도 있다. 곧 권력자들은 오로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나쁜 행동을 하며 권력을 주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모든 남자는 다른 무엇보다 성욕이라는 동기에 따라 행동하며 맥락에 관계없이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할 수만 있다면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권력은 모든 인간을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방탕한 형태로 바꾼다는 뜻이다. 세상에는 이런 사례가 차고 넘치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이런 사례들을 읽고 쓰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보낸 후에도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권력은 부패할 때가 있으며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흔히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 남용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권력을 사용할 기회가 생겼을 때 권력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을 높인다. 공동의 항의가 권력 남용을 막는다. 친구, 동급생, 동료, 낯선 사람들이 예의 범절과 직무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두려움에 떨며 방관할 뿐 이상하게 행동은 취할 수 없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경험을 인정하기 싫을 만큼 많이 했다. 과격한 사람들이 거짓을 아주 당당하게 옹호하는 회의에서도 과연 내가 제정신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입을 꾹 닫고 앉아 있었다. 내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불쾌하거나 극히 개념 없는 말을 속닥거려도 못 들은 척 했다. 회의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적절한 말을 짓겨려도 그냥 내버려 둘 뿐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여성들이 감정을 호소해도 화장지를 건넬 뿐이었다. 나는 공감하며 귀를 기울이고 조언을 해 주었지만 행동은 하지 않았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맞서거나 대항하지 않았고 대화도 시도하지 않았다. 내게 영향력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은 적도 있다. 나 역시 약자라고 생각했다. 개입이 필요한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때도 있었다. 그리고 가끔은 내가 사실상 전혀 약자가 아닌 경우, 심지어 내가 가해자보다 훨씬 권력이 크고 상황을 거의 바꿀 수 있는 경우에도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폭력적인 행동은 그저 남의 문제라고 여기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 쉽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방관자나 청중 속 비평가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오염시키는 폭력의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다. 권력 남용은 그것이 묵인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우리 모두는 눈앞에 펼쳐지는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해 지금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그런 경험들이야말로 내게 가장 큰 후회와 죄책감을 안긴 책임 회피의 사례들이다. 방관자 역할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도 맡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역할에 캐스팅되기 위해 오디션을 볼 리도 없는 역할이다. 하지만 우리는 번번이 자신에게 그 역할을 맡긴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누군가 피해를 당하는데도 우리는 왜 개입하지 않을까? 위험에 처한 사람을 목격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 상황을 막거나 멈추려 했을 거라 생각하고 싶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사람의 드라마에 관여하지 않는 편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결국 과잉 반응으로 드러나거나 끝내 괴롭힘을 막지 못하거나 누군가를 불쾌하게 할 경우의 민망함을 꺼리기 때문이다. 자신이 다치거나 보복당하거나 이용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크게 보면 모두가 서로에게 의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단기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 사회과학자들에 따르면 방관자의 태도는 세계에서 가장 절박한 여러 문제의 근원이다. 집단 행동의 문제를 누구나 남의 책임인 듯 취급하면 문제는 더 악화되고 모두가 고통을 겪는다.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인 듯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는 이런 시나리오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사회적 딜레마의 전형적인 이해다.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에서 자신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은 너그러울 때 이익을 얻는다. 물론 모두가 이기적이면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이 함정이다. 모든 종류의 사회적 딜레마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공동행위자. 이 경우 촬영장의 방관자들이 먼저 위험을 감수하며 다른 사람의 협력을 유도하는 신뢰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 거라고 믿을 때 그들이 스스로 앞장설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연구에 따르면 학대 행위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저절로 멈추는 경우도 드물다. 학대는 일반적으로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가해자는 사소하게 출발해 피해자를 무장해제시켜 놓고 저항에 부딪히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면 학대를 노골화하고 본격화한다. 사소한 규칙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하면 가해자들은 전술을 바꾸거나 다른 피해자를 찾는다. 권력자들이 본을 보이는 사회적 행위가 다 그렇듯 권력 남용에는 전염성이 있다. 권력 남용이 확산되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적의와 착취를 피할 수 없고 당연한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유해한 작업 환경이 조성된다. 방관자의 개입 또한 배우 한 명에서부터 소소하게 출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확대된다. 공식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관여하는 법을 배우면 악당들이 나쁜 짓을 지속하는데 치러야 할 비용이 늘어나고 문화는 바뀌기 시작한다. 권력 남용은 좀처럼 허용되지 않고 방관자의 개입은 증가하며 일부 연구가 보여주듯 성희롱과 성폭행 같은 범죄 발생 가능성은 감소한다.
이런 선순환을 일으키려면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드라마 속 연기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무임승차 역시 행동임을 인정해야 한다. 신경 끄기, 중립 지키기, 상관하지 않기 따위는 없다. 무임승차는 개인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 권력 남용이 허용될 때 안전한 사람은 없다. 결국 더욱 안전하고 건설적인 접근법은 크고 공공연한 위반뿐만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사소한 위반 역시 훨씬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는 길을 조금씩 넓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적하고 조용히 저항하는 것이다. 선한 권력이 승리한다. 우리는 권력 관계를 생각할 때 주로 일터를 떠올리지만 사실 일터 밖의 삶에도 그것은 적용된다. 지난 몇 년 사이 전 세계의 권위주의 정부가 속속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한 사람이 많았겠지만 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사회가 점점 불안해지고 자원 고갈의 위협이 커지면서 우리는 질서와 사회 통제를 갈망하게 되었다.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 학대와 폭력도 갈수록 늘고 있다. 세계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현하기 어려운 이상이겠지만 권력 격차를 지금보다 잘 관리하는 목표라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 관대하게 행동한다. 권력에 있어 생각은 넓게, 행동은 좁게 라는 금어는 나쁜 기준이 아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신뢰와 의무를 다하는데 힘써야 한다. 자신이 부족의 일원으로 다른 구성원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서로를 보살핀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자연스레 일어나는 곳도 있지만 불행히도 우리가 사는 이곳은 아니다. 우리 문화에서 부와 번영은 공동의 가치를 해친다. 물리적으로 생존하는 데는 서로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의 일원보다 자유로운 개인으로 행동할 때 더 행복하고 윤택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르다. 사실 수많은 연구가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가장 큰 변수는 사회적 관계라고 밝힌다. 우리 자신을 출연진, 공연 단원, 제작진 등 공동체의 일부로 생각하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들, 개인보다 훨씬 큰 목표와 연결된다. 우리는 문화를 고정되고 안정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화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가정과 기준의 집합일 뿐이다. 문화는 고정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목표와 신념을 강화하는 문화를 창조한다. 리더와 기업가들은 날마다 문화를 창조하고 교사와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사업체를 세우든 아이들을 교육하든 가족을 부양하든 우리는 권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쓰이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누구나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선한 행동을 보상하고 악한 행동을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리적으로는 서로의 필요성이 갈수록 줄어드는 듯한 세상이지만 심리적으로는 갈수록 서로를 더 필요로 한다.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매끄러운 관계를 만드는 비결이다. 권력을 잘 쓰려면 우리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약점과 강점을 모두 가져야 한다. 따라서 무대에서 결함 많은 인물을 연기하는 연습이 도움이 된다. 인물의 추악한 진실을 인지하고
자기다울 때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역할을 맡아 관객 앞에서 연기를 펼치면서 그런 연기가 자신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경험은 변화를 일으킨다. 무대 위에서 결점 많은 인물을 진실하게 연기하려면 공감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연기는 사람들에게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유를 이해시켜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대할 때 판단하기보다 수용하고 증오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사랑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준다. 심리학자로서 나는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이미 그런 세상에 살고 있듯이 행동하는 것임을 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하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세상에 우리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권력을 사용한다. 두려움에 이끌려 행동할 때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을 만든다. 하지만 희망을 품고 행동할 때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고 다정하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권력을 너그럽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신뢰의 기반을 만든다. 나에게 권력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다. 데보라 그룬펠드의 수평적 권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권력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그런 세상에 살고 있듯이 행동하는 거라고 하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내가 누군가에게 권력을 행사할 때 너그럽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권력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